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유난히 또 이렇게 큰 고통과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입니다. 날씨도 더운데다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특히 이제 고열이 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병원에도 많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리시고 잘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이제 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분들이 빨리 이제 쾌유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경험을 또 우리 국자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면 좋지만 다시 코로나 재유행이 오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잘 이겨내는 데는 영양 섭취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진되었는데 입맛이 굉장히 없거나 빨리 안 낫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고 식단 한번 재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경과는 영양 섭취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빨리 안 낫거나 후유증이 심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을 제가 좀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요. 첫 번째는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이 굉장히 심한 거죠. 불안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많고요. 굉장히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안에서 자가격리를 하시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그 생각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면역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고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면역계가 이렇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다고 달라질 거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을 또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나을 거야. 그리고 곧 좋아질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주문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어떤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찾아볼 시간에 잠을 1시간이라도 더 푹 주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더 주무시면 아픈 기간이 하루 정도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잠을 좀 푹 주무시고, 낮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머리를 좀 비우는, 그러니까 빈둥빈둥하는 그런 시간들도 좀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잘 못 드시는 분들이죠. 잘 못 드시게 되면 면역항체를 만드는 이제 에너지원, 그 다음에 재료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잘 못 먹게 되면 이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재료가 잘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장이 나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짧은 기간 동안 집안에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집안에 나름대로 자가격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잘 못 드시니까 근육이 빠지게 되죠. 근육이 빠지게 되면 혈액순환도 안 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 근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항염증 물질에 도움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집안에 머무르거나 한 곳에 머무르게 되고 이렇게 격리 생활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혈관 기능이 약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데 코로나를 앓더라도 우리 건강의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자기 몸 한 번 더 정비하고 잘 이겨내면서 체력과 건강을 점검하는 어떤 하나의 또 계기로 삼는 게 더 바람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게요.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입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입맛이 당연히 떨어지는데요. 자, 입맛이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맛이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만의 어떤 혼자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거고, 곧 또 회복이 되니까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코로나에 걸렸을 때 입맛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후각과 미각이 감퇴하죠.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후각이 떨어지게 되면 입맛이 없게 됩니다. 미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아프고 컨디션도 저하되고 활동량이 감소되니까 우리 소화기관 운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기침과 목에 걸린 가래가 또 먹고 싶은 욕구를 또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입맛이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잘 드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게 잘 드시는 분들은 빨리 낫고 후유증이 적은 반면에
입맛이 떨어진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서 오히려 잘 못 드시게 되면 그 경과가 굉장히 오래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평소보다 더 에너지 보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보충입니다. 안 그래도 컨디션도 떨어지고 입맛도 없으면서 면역 강체와 싸워야 되는데 이때 에너지 보충을 제대로 안 해주고 오히려 에너지가 결핍이 되면 후유증이 오래 가고 완쾌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소화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소화제 복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가 풍부한 이제 발효 음식들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 물론 좋겠지만 코로나 확진되어서 입맛이 없을 때는 본인이 드시기 편하고 먹고 싶었던 음식, 그 다음에 드셨을 때 속이 편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뭔가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뭔가 몸에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먹어야 돼. 근데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화운동이 떨어졌는데 가스가 많이 차고 오히려 더 괴로우면 그거는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로 이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셨을 때 편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이게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고포도매 식사, 가스를 많이 발생하고 본인에게 있어서는 속이 거북한 음식이면 그건 이제 마이너스 효과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비롯한 음식을 드실 때는 본인이 드셨을 때 편한, 그래서 가스 발생이 적으면서 복부 팽만감이 적은 저포도맵이나 무포도맵 음식을 드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표를 보시고 될 수 있는 한 자기에게 조금 더 거북하지 않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무포도맵이나 저포도맵 음식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하지만 또 본인이 드셨을 때 이게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 음식들을 보시면 본인이 평소에 먹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던 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음식들을 찾아서 가급적 다양하고 많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음식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이 음식에 대한 편함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드시고 싶고 평소부터 굉장히 먹고 싶었던 음식을 드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가 풍부한 이제 발효 음식, 그래서 소화효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주면 아무래도 이제 소화 운동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효 음식들을 조금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라든지 나토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그런 음식 좀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산균의 섭취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단 새로 시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잘 맞던 유산균을 드시면 크게 부작용 없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도움을 줘가지고 소화운동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영양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음식으로 섭취하면 좋지만 음식이 조금 거북스러우면 집에 있는 영양제 속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추가로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가장 자주 논의되는 미량 영양소죠. 연구에 따르면 면역체계의 가행 활동을 억제해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 등에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햇빛을 낮에 잠시라도 이렇게 창가에 나와서 쬐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항산화 카로티노이드이죠.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폐렴이나 호흡기 감염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계란, 당근, 시금치, 단호박, 고구마,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자, 참고해서 잘 드시고요. 아연은 이제 미네랄 중에서 또 중요한 이제 영양소이죠. 아연이 결핍되면 코로나19 환자의 감염 위험이 증가되고 그리고 예후에 악화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는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이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로 알려져 있죠.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소고기, 콩, 견과류, 시리얼, 구이 등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기호에 맞는 음식들을 또 챙겨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기 기호에 맞는 생선을 좀 요리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어나 참치 등에 풍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피 기능을 개선하면서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회복을 이렇게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연구 결과들이 많죠.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나 오렌지 등의 채소나 과일 등의 섭취 등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로나19 환자의 식사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이나 미네랄 풍부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 다음에 포도맵, 그러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가스 발생이 많지 않은 속이 편안한 그런 어떤 과일이나 채소들을 선택해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산화 효과하고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도 형성하고 호르몬도 만들고 면역 항체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란이라든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다음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콩이나 두부 등도 이제 골고루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끼니 때마다 이제 제철 과일을 조금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식사 순서를 채소, 고기, 밥, 채소, 고기, 밥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영양소가 골고루 이렇게 포함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간혹 이제 근육통이나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잠을 잘 주무시는 게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그네슘 풍부한 뭐 바나나 같은 그런 어떤 과일을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아닌 성분의 영양제라든지 멜라토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담당 의사가 상의해서 수면제 등을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회복하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을 쬐시고 창문을 자주 환기하면서 바깥 공기를 세워주시고요. 아무래도 집안에 있으면 활동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손터기 운동이라든지 손허벅지 운동, 그 다음에 좀 뭐 편하심을 해주시되, 지금 많이 아픈 단계니까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스트레칭 위주로 가볍게 몸을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서 기분도 환기시켜주는 그런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건강하게 잘 드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대처하시면 곧 회복이 되실 겁니다. 조금 이제 긍정적인 낙관을 가지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너무 더운 날씨에 수고 많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